안녕하세요. 저는 신동원이고요. 오늘 인스턴트 NGP 핸즈온 튜토리얼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제 소개는 이렇게 간략하게 되어 있고요. 매번 소개를 드렸으니까 이번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스턴트 NGP는 요 엔비디아에서 나온 Instant Neural Graphics Primitives with a Multi-Resolution Hash Encoding 이라는 논문의 내용인데요. 요 홈페이지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하면 여기 이제 네 가지 어플리케이션, 여기서는 Neural Gigapixel Images와 Neural SDF,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NURB와 그리고 뉴럴 볼륨, 이렇게 네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어떤 공통적인 이제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좀 빠르고 그리고 학습이 이제 효율적으로 되는 그런 구조를 이제 제안한 게 인스턴트 NGP 또는 인스턴트 NURB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 자체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은 지난번에 가짜연구소 널드즈널프 정현님께서 한 달 전에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적인 알고리즘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은 그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이제 실제로 이제 여기서 코드를 제공하고 있는 이제 코드를 이용해서 설치하고 그리고 직접 돌려보는 그런 결과를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먼저 설치, 인스톨레이션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컴퓨팅 머신을 이런 스펙의 이런 사양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MSI 맥 Z690 토마호크 와이파이 DDR4라고 하는 메인보드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CPU는 인텔 코어 i7 13세대인데 이제 13700K의 CPU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학습 뉴럴 렌더링이다 보니까 GPU도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GPU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90의 SG D6X 그리고 24기가짜리 GPU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램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중요하진 않지만 삼성 DDR4 32기가짜리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SSD는 삼성 이보 980 프로 1T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사진의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일단 설치를 하기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첫 번째 설치를 시도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그래픽 드라이버 설치하는 데부터 좀 막혀서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바이오스 세팅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스 세팅을 만약에 부팅을 하시면은 이제 마더보드 거기 들어있는 바이오스 세팅에 들어가셔서 시큐어 부트를 디세이블 하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뭐 세팅 이거는 MSI 기준인데 이제 부팅을 하시고 딜리트 키를 막 연타하시면 이런 부트 바이오스 셋업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시큐어 부트 모드를 이제 디세이블드로 세팅하면 됩니다. 이게 제가 이야기로는 이게 그 어떤 하드웨어와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펌웨어 또는 드라이버 관련해서 이게 무슨 세이프티를 위해서 키가 맞아야 뭐 잘 동작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시큐어 부트를 선택하면은 그런 걸 다 체크하면서 하기 때문에 가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픽 우분투 OS에서 엔비디아 그래픽 드라이버를 설치하는데 조금 에러사항이 있다는 것을 요거를 디세이블 함으로써 해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큐어 부트를
디세이블 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제 우분투 리눅스를 설치하는 일이 되겠죠.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분투 20.04를 클린 인스톨 했고요. 우분투 홈페이지에서 20.04 이미지 다운로드 받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발레나 이처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USB, 부팅 USB를 만들었습니다. 또 윈도우에서도 뭐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부트 USB 만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는 기호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부팅 USB로 컴퓨터에 이제 꽂아서 부팅을 하면 그 다음에 우분투 20.04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인스톨 우분투를 눌러서 뭐 이후 과정을 진행하면 되겠죠.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는 유튜브 채널, 유튜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분투 설치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제 엔비디아 그래픽스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엔비디아 그래픽 설치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뭐 많은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어서 그런지 그냥 간단하게 apt-get, apt-install 통해서 그냥 엔비디아 드라이버를 설치를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부팅을 하고 우분투 설치한 다음에 우분투 드라이버스 디바이스라고 명령을 치시면 가능한 설치가 가능한 우분투 드라이버의 그 목록이 쭉 나오고, 그 중에서 저는 엔비디아 드라이버 470 버전의 그 엔비디아 드라이버를 설치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리부팅을 하고 나서 다시 켠 다음에 보면 그 엔비디아 SMI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엔비디아 SMI를 치면은 아래와 같이 이런 어떤 정보 표가 나오게 되고, 이 표에서는 뭐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보시겠지만 뭐 현재 장착된 GPU의 그 모델명이라던가, 여기 잘리긴 했는데 모델명이라던가, 아니면 사용 그 GPU의 메모리와 그리고 사용 중인 메모리 또는 뭐 사용률 그리고 온도 같은 걸 이 테이블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설치해야 되는 게 엔비디아 쿠다 툴킷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컴퓨팅 환경에 맞는 설정을 선택하여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리눅스의 20.04, 우분투 리눅스 20.04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설치 타입 중에 런 파일 로컬이라고 하는 타입을 선택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 화면은 아래에 있는 링크를 접속하시면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아래에 있는 명령어를 통해서 wget으로 이 아래 런 파일을 다운받은 다음에 sudo sh 쿠다 다운받은 파일 이름의 런 파일을 실행하면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쿠다 툴킷을 설치한 다음에는 이제 bashrc, 기본적으로 그 쉘이 켜질 때 읽어지는 설정 파일 같은 건데, 이제 bashrc에 그 환경 변수를 추가해야 됩니다. 환경 변수에서는 이제 path, 어떤 우분투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바이너리 파일들이 들어있는 그 path에 이제 쿠다 11.7, 저 같은 경우에는 11.7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11.7 패스 설정하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패스도 이렇게 설치된 형태의 경로를 추가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쿠다 툴킷을 설치하는 것까지 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옵셔널하게, 이건 선택적인 건데, 엔비디아 옵틱스라고 하는 SDK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빠른 메쉬 SDF의 학습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또는 뭐 어떤 인스턴트 널프 사용할 때 뭐 레이의 계산이라든지 학습의
가속을 위해서 사용하는 SDK인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저 같은 경우는 설치를 했는데 그냥 다운받아서 이제 엔비디아 optics 다운로드에 들어가서 아래에 있는 것 이제 윈도우용과 리눅스용 중에 리눅스용 다운받아서 이거는 그냥 압축되어 있는 파일이고 압축을 풀고 그 압축 푼 파일의 경로를 이제 배시 RC에다가 추가를 하면 됩니다. 이 환경 변수 추가하는 형태로 이제 optics optic install dir 해서 요 어떤 경로를 설정해 주면 되고요. 아래에 있는 링크는 이 optic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 URL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필요한 패키지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설치 명령어는 이것과 똑같이 치시면 되고 이 명령어들은 그 인스턴트 널프 GitHub 리포지토리에 그대로 있는 동일한 명령어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설치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CMake라는 걸 설치해야 되는데요. CMake는 그 어떤 C나 뭐 C++ 언어로 작성된 그 프로그램들을 이제 빌드 하는 거죠. 빌드라고 하는 것은 소스 파일을 이제 바이너리 파일로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인데 그거를 해주는 그걸 편하게 해주는 이제 프로그램 이 일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CMake를 그 앱트겟으로 설치를 할 수 있기는 있는데 앱트겟으로 설치하는 것은 버전이 좀 많이 옛날 거라서 여기서 인스턴트 널프에서 제 필요로 하는 3.21 이상의 버전을 설치를 하지 않아서 그래서 따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2년 11월 현재 최신 버전인 CMake 3.25.0-RC4 버전을 이제 다운받아서 저는 사용했고요. 이거를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다음에 압축을 풀고 아래와 같은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빌드를 하고 설치를 하면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든 준비는 다 끝났는데요. 이제 인스턴트 NGP 그 리포지토리에서 그 소스 코드를 클론한 다음에 이와 같이 git clone --- recursive 하는 키워드를 추가적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instant ngp 하면 이제 git clone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이제 CMake 방금 전에 설치한 CMake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명령어를 이용해서 빌드를 하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빌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쭉 하고 나중에 이제 100%까지 이제 빨간색의 어떤 에러 메시지가 없이 이제 완료가 된다면 이제 빌드가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스턴트 NGP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인스턴트 널프 GitHub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그래서 폭스 데이터셋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위에 있는 명령을 통해서 실행을 하면은 요 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데모 이제 영상인데 그 명령어를 딱 치게 되면 이런 창이 뜨게 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블러리한 데이터가 나오다가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선명하게 그리고 아티팩트들이 사라진 형태의 이런 3D 모델 렌더링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저 왼쪽에 있는 어떤 이제 파란색 창은 여러 가지 그 설정들을 조절해 볼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들어 있는데요. 이거는 좀 이따 이제 라이브 데모 할 때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인스턴트 NGP GitHub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말고 그 다른 데이터셋도 이제 다운을 받아서 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넓은 논문을 보면은 많이 있는 이제 포크리프트, 레고 뭐 노란색 그 모델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떤 배 모형 같은 게 있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여기 구글 드라이브 링크에서 다운받아서 그냥 그 폴더 그대로 그 실행할 때 명령 인자로 넣어주면은 간단하게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굉장히 블러리하게 뿌옇게 데이터가 나오다가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굉장히 선명하게 그 해상도가 높은 형태의 3D 모델 그리고 렌더링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이제 속도를 보여주는 것 같고, 이게 그래서 이제 논문 또는 연구의 제목도 인스턴트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형태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작 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따 데모 할 때 한번 같이 살펴보면 되는데, 이런 조작 방법이 GitHub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WASD와 같은 뭐 위아 상하 좌우 또는 스페이스 C, move up, move down 이런 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폴더 구조를 한번 이제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데이터 두 개를 돌려봤는데 폭스랑 레고 데이터가 마련이 되어 있고, 이제 그 폴더마다 이제 이미지즈라는 폴더 또는 뭐 어떤 이제 테스트 트레인 밸리데이션 이런 폴더들이 있는데, 이 폴더 각각에는 그 이미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것처럼 요 어떤 3차원의 물체를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지금 여기서는 폭스 데이터셋의 어떤 예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왼쪽에서 찍은 거, 되게 가까이서 찍은 거, 그리고 오른쪽에서 찍은 거, 이런 이미지들이 한 뭐 적게는 한 뭐 20장에서 많게는 뭐 100장 정도까지 이제 들어있고, 이 이미지 폴더와 더불어서 이제 제이슨 파일이 이렇게 따로 이제 들어있는데요. 이 파일들은 이제 transforms.json이라고 하는 파일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 문서 스크린샷과 같은 형태로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숫자 또는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일 이제 위쪽에 있는 상위에 있는 값들이 그 카메라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내부 파라미터, 인트린직 파라미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카메라 앵글 X, 카메라 앵글 Y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FOV를 나타내는 값이고요. 그 좌우 FOV 그리고 상하 FOV로 해서 이거는 라디안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LX, FLY 같은 경우는 포컬 랭스 X, 포컬 랭스 Y의 이제 인트린직 파라미터 일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K1, K2 그리고 P1, P2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카메라의 왜곡 개수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X/CY는 이제 프린시플 포인트, 주점 좌표가 되고요. 이제 WH는 이제 카메라 이미지의 해상 그 크기,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ABB 스케일이라고 하는 게 값이 있는데, 이거는 그 데모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3D 모델이 가로 1, 세로 1, 높이 1에 이제 어떤 유닛 큐브 형태의 공간에서 리컨스트럭트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 크기를 1로 보고, 그 크기보다 뭐 4배 더 크게, 4배 더 크게, 16배 더 크게, 2의 배수로 그 유닛 큐브보다 더 큰 범위를 리컨스트럭션 하고 싶으면
이 AABB 스케일을 이제 늘려주면 됩니다. 2의 배수로 늘려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값이 이런 값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줄줄이 나오는 값들이 frames라고 하는 값들이 되겠습니다. frames라고 하는 그 항목의 이 밑에 부분이 이제 이미지별로 이미지당 하나씩 값이 이제 쭉 리스트업 되어 있는데요. 이제 파일 패스는 그 이미지 첫 번째 그 이미지의 경로 상대 경로를 나타내고 이 transform. 오타가 조금 있는데 어쨌든 transform.json 이 파일이 있는 경로에서 이제 이미지즈의 그 0001.jpg 이미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transform matrix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4x4의 4x4의 그 transformation matrix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전과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에 대한 값이 이 트랜스폼 매트릭스 안에 들어있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카메라 이미지가 찍힌 그 3차원 관상의 위치 또는 카메라의 포즈 값을 이제 나타냅니다. 이 값들이. 그래서 이 값들 자체는 사실 이제 그 뒤에서 또 살펴보겠지만 그 콜맵이라고 하는 그 Structure from Motion을 수행하는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미지만 넣어주면은 걔가 이제 자동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이 transform.json 파일을 만들어 주긴 합니다만 이 내용 안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기서 앞에서 제공하는 그 인스턴트 널프 데이터 GitHub 리포지토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내가 직접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또는 촬영을 해서 어떤 걸 돌려보고 싶다 그러면은 직접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접 들고 있는 카메라,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어떤 물체를 이제 찍으면 되는데, 촬영 시 팁은 이렇게 위에 있는 Ideal Imagery Good Camera Motion에 있는 것처럼 어떤 물체가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좌에서 우로 움직이거나 또는 뭐 좌에서 우로 커브를 그리면서 움직이거나 또는 위에서 아래로 또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그 다시 말하면은 트랜슬레이션이 존재하도록 이제 모션에 대한 움직임이 존재하도록 카메라 모션을 해줘야 그 결과가 잘 나오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밑에 있는 배드 카메라 모션처럼 그 회전만 있는 경우, 이동에 대한 움직임은 없고 회전에 대한 움직임만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패닝이나 아니면 틸팅 또는 줌인 줌아웃과 같은 그런 형태의 카메라 움직임은 그 리컨스트럭션을 하는데 큰 좋은 효과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지 말고 이제 카메라를 들고 실제로 트랜슬레이션 존재하는 형태로 어떤 물체를 중앙에 두고 움직이는 형태로 촬영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촬영된 영상을 한번 이제 살펴보면 이거는 이제 아이폰으로 지난주에 그 수도랩 가제연구소 오프라인 그 행사할 때 가서 얻은 이제 머그컵을 놓고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짧은 한 16초 내외의 영상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해보기 위해서 콜맵이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를 미리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 콜맵은 굉장히 나온 지 좀 꽤 된 Structure from Motion을 위한 그런 라이브러리인데요. 그래서 설치 자체는 아래에 있는 그 인스톨레이션 도큐먼트를 보고 설치는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했다면은 아래에 있는 명령어를 통해서 파이썬을 통해 그 인스턴트 널프에서 제공하는 그 콜맵 투 널프라고 하는 파이썬 파일을 실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여러 가지 인자가 들어가는데 아까 촬영된 그 영상, 아이폰으로 촬영된 영상에 이제 경로를 비디오 인으로 지정해주고, 비디오 FPS는 그 영상을 1초에 몇 프레임을 추출해낼 것인가를 나타내는데, 그래서 이 영상에서 1초에 10장만 추출해내겠다라고 하면은 이 값을 10으로 두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run callmap 이라는 키워드를 주고, 그 다음에 AABB 사이즈는 이제 원하는 대로 여기서는 16으로 주었는데요. 이제 이거를 설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행한 결과는 이제 이런 어떤 출력물이 쭉 되게 길게 있는데 되게 긴 거 다 캡처는 하지 못했고, 이제 마지막에 나온 이제 writing transforms.json이라고 하는 그 파일이 저장되었다라는 명령 그 결과가 나오고, 이미지는 181장 정도가 추출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인스턴트 NGP를 수행해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컵을 그 의자에다가 잠시 이제 두고 촬영을 했는데, 뒤에 있는 배경까지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컵 자체만 보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다양한 시점에서 3D 리컨스트럭션 된 렌더링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이제 비주얼라이즈 카메라라고 하는 옵션을 켜주면 카메라의 포즈도 이 아까 움직였던 그 비디오의 카메라 모션도 이렇게 이제 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돌아가는 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접속을 2개를 해놔가지고 맥에서 이제 우분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분투로 넘어가면 네, 화면이 잘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그 우분투에서 여기가 지금 인스턴트 NGP 설치된 이제 화면 이제 터미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파일들과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영상 파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미리 제가 콜맵을 돌려서 그 transform.json 파일을 미리 추출을 해 놓은 겁니다. 이 영상에 대해서 콜맵을 수행하면 한 10분 정도가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온 transforms.json과 images라는 폴더가 이제 이 경로에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그 요 테스트베드라고 하는 파일, 실행 파일이 그 인스턴트 널프를 빌드를 하면 생성되는 그 프로그램이고, 여기에다가 scene이라고 하는 그 인자에다가 이제 데이터 널프, 여기서는 이제 딴 거 지금 요 경로에 있는 transforms.json을 하면은 이제 결과가 이제 엔터를 치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멀리서 보면은 약간 뿌옇긴 한데 가까이서 보면은 이제 되게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그 창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값들이 있고, 제일 위에 이제 현재 렌더링 되고 있는 프레임이 몇 프레임인가, 지금 100프레임
fps 넘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빠른 속도로 렌더링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GPU 메모리는 2.43기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탑 트레이닝, 뭐 익스포트 익스트린직스와 같은 다양한 버튼이 있고, 현재 그 학습되고 있는 널프, 인스턴트 널프의 로스 그래프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트레이닝 옵션도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서 제가 자세하게는 살펴보진 못했고, 뭐 여러가지 로스, 뎁스 로스, RGB 액티베이션, 뭐 density activation과 같은 다양한 걸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선택하면은 뭐 조금씩 바뀌겠죠. 그리고 밑에는 이제 렌더링 옵션에서 FPS를 몇으로 타겟팅 할 거냐, 또는 렌더 모드를 뭐 쉐이드에서 노멀즈로 바꾸면 뭐 이런 노멀 값이, 그러니까 법선 벡터에 대한 값이 나오는 것 같고, 이제 포지션에 대한 값을 이렇게 하면은 약간 뎁스 맵 보듯이 나오는 것 같고, 뎁스도 있고요. 흑백으로 나와가지고 조금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다양한 이제 형태로 볼 수 있고, 그 밑에 있는 거는 뭐 그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 여기서 이제 crop AABB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아까 AABB 스케일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 큐브가 그 커버하고 있는 그 스케일 크기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유닛 큐브가 있는데, 이거의 이제 바운더리를 이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슬라이드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이제 좌측 min x, min y, min z 뭐 이런 거를 바꿔보면서 그 리컨스트럭션 되는 물체만 남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줄이면서 이제 바깥 부분을 없애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의자 같은 것도 막 지우고 싶다 그러면 이걸 좀 더 이제 타이트하게 맞추면 되겠죠. 이런 거는 이제 디테일하게 하면 이동도 가능하고요. 이게 이제 crop AAB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버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섹션에서 저는 이제 비주얼라이즈 카메라즈가 이렇게 있는데, 카메라의 3차원 공간상에서의 위치를 이렇게 오브젝트와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비주얼라이즈 유닛 큐브라는 걸 체크하면은 이렇게 이제 유닛 큐브 가로 1, 세로 1, 뎁스 1 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1, 1, 1 사이즈의 큐브가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까 AABB 스케일을 2의 배수로 늘려주면은 요 바깥에 있는 스케일만큼 이제 리컨스트럭션 에리아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버그 비주얼라이제이션 섹션에서 이제 밑에 여기 first, previous, next, last가 있는데, 이거는 그 카메라 뷰에서의 그 카메라 위치에서의 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first를 누르면은 첫 번째 카메라에서의 그 오브젝트를 바라본 시점이 되겠고요. next를 누르면 그 다음 시점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그 촬영된 그 카메라에서의 그 뷰를 보고 싶으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뭐 휠을 움직이거나 이제 마우스 클릭을 드래그 하면서 뭐 뷰를 자유롭게 이제 움직여 볼 수 있게 됩니다. 뭐 이런 게 이제 디버그 할 때 유용한 그런 옵션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냅샷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학습되고 있는 그 웨이트를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파일로 덤프를 할 수 있는데,
세이브 로드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파일명도 저장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그 어떤 널프 인스턴트 널프 모델 안에 들어있는 어떤 형태의 이제 3D 리컨스트럭션 결과인데 이것을 다양한 다른 이제 3D 뷰어에서 모델 뷰어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뭐 이제 추출하려면은 이제 메쉬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칭 큐브 메쉬 아웃풋이라고 해서 여기서 메쉬 it을 누르면 뭐 이런 형태의 메쉬가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뭐 save raw volumes 또는 뭐 다양한 옵션을 통해서 이 볼륨을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3D 뷰 예를 들면은 뭐 메쉬랩이나 아니면 클라우드 컴페어 같은 그런 뷰어에서 요 결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크게 볼 건 없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탭을 누르면 옆에 있는 창이 사라지게 돼서 조금 더 보기 좋게 나오게 되고 이제 카메라 뷰도 좀 없애보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또는 그 무슨 파이썬 파일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렌더링 애니메이션 되는 것처럼 카메라가 쭉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이 3D 모델을 보는 그런 비디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안 해봤고요.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한번 돌려보면 레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설정을 씬에다가 정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학습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 옆에서는 컴퓨터의 GPU 팬이 굉장히 세차게 돌아가고 있고요. 네, 굉장히 좀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과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때까지가 제가 이제 준비한 오늘 발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실까요? 채팅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컵 사진 한 장만으로 여러 각도에서의 컵의 모습을 생성하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한 장이 아니고 그 일단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는 비디오입니다. 아까 MOV 파일로 되어 있는 비디오 영상인데 거기서 이제 여러 장의 이미지를 추출을 해냅니다. 아까 예제에서는 180장의 이미지를 추출하게 되는 거고요. 그 각각의 이미지가 어떤 오브젝트를 바라본 시점이 다 다를 테고 그 바라본 시점 그러니까 카메라 포즈를 계산하는 게 이제 콜맵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서 하는 일이고 그 결과로 나온 transforms.json 파일을 이용해서 그 파일과 이미지를 같이 널프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아까와 같은 컵의 형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네. 네네.
어, 그 콜맵 할 때는 크게 상관없는 것 같고요. 널프를 돌릴 때 이제 그 렌더링 할 때 사이즈를 설정할 수 있는데 그거를 처음에 크게 하면은 뭐 좋긴 합니다. 그 커버리지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씬을 넓은 영역을 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처음에 크게 한번 해보고 너무 이제 바운더리가 크다 그러면은 아까 뷰어에서 한 것처럼 줄여 나가던가 아니면은 처음부터 transforms.json에 있는 그 값을 이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컬맵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 인스턴트 널프에 들어가는 그 값인데 처음에 크게 줬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줄인 형태로 하면 이제 좋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늘리면 늘릴수록 그 GPU 메모리를 사용하는 양이 더 늘어나요. 그래서 GPU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만약에 GPU 메모리가 충분히 있다면은 이제 크게 해도 상관없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적절한 크기를 이제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 만약에 이제 인스턴트 널프 지금 화면이 안 보이 화면이 공유되고 있나요? 아 잠시만요. 그 인스턴트 NGP 깃허브에 보면은 이게 그 예제 있잖아요. 막 어떤 랩실인데 이거 이것도 굉장히 좀 그 사이즈를 크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즈를 정하는 게 뭐 딱히 뭐가 있냐라고 이제 그런 게 이슈에 질문도 올라왔는데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해보면서 조절하는 값이다라고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어, 네, 채팅에 질문해 주셨는데 저런 기술은 어떻게 또 응용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보이시는 그대로일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사진 몇 장으로 이런 사실적인 렌더링 결과를 볼 수 있고 제가 생각해 본 거는 뭐 예를 들면은 어, 당근마켓 같은 데서 물건을 중고 거래할 때 어떤 물체를 다양한 시점에서 찍고 그거를 쉽게 3D 모델 만들 수 있으면 그 다양한 사람들이 중고 거래할 때 조금 더 이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좀 더 많겠죠? 뭐 그런 건 아니면 어, 이런 VR이나 AR 같은 어플리케이션에도 어떤 객체를 사실적인 렌더링을 해서 이제 게임에 집어넣는다든가 뭐 그런 뭐 예제가 쉽게 떠오를 수 있겠네요. 네, 다른 질문이 있으셨는데 혹시 몇 장 이상부터 괜찮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해보니까 8장 정도 해봤을 때 콜메에서 퍼즐 못 잡더라고요. 라고 하셨는데 뭐 그거는 어 되게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해보면서 조금 장수를 늘려가거나 이게 그 뷰가 그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 대한 카메라 이미지가 커버하고 있는 뷰가 충분히 오버랩이 되고 있는가도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어떤 물체를 찍었는데 360도에서 이제 어떤 물체를 찍었는데 이제 충분한 커버리지가 없이 굉장히 띄엄띄엄 찍혔다면은 그것도 이제 그 리컨스트럭션을 잘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커버리지가 이제 중요한 것 같고 그 커버리지를 잘 케어할 수 있는 이미지 장수가 이제 뭐 있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8장 정도면 좀 적은 것 같기는 하네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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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살펴봤을 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train extrinsics라고 하는 그 체크박스가 있거든요. 이걸 하면은 이제 카메라에 대한 포즈도 살짝 살짝씩 리파인을 하고, 근데 익스트린직은 잘 이제 모르긴 하겠는데, 뭐 여기 보면은 이제 train exposure 그리고 train distortion이 있는 거 보면은, 뭐 distortion은 이제 intrinsic 파라미터라고 보면 되니까 이런 것도 뭐 학습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살짝 보면은 여기 이제 디버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카메라를 이제 비주얼라이즈 하면은, 여기서는 어떤 물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카메라가 찍혔습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 Train Extrinsics를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제 보이지 모르겠는데 카메라들이 살짝씩 움직여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움직여서 지금 이제 멈춰버렸는데, 여기 로스 그래프를 보면은 갑자기 이제 팍 튀었다가 다시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카메라 포즈도 리파인하는 형태로 할 수 있다, 또는 인트린직도 가능하다라는 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선택을 해도 크게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아마 appearance embedding 개념보다는 그냥 그거보다 낮은 레벨의 그냥 그런 약간 노출 정도의 조절, 낮과 밤 정도의 차이는 보정을 안 되는 것 같고, 하여튼 작은 정도의 그런 익스포저 밝기 조절 정도는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메쉬를 이렇게 만들어서 save raw volumes였나 하면은 빈 파일이 저장되네. density png save it을 하면 안 되나? 파일이 저장됐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네,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네요. 이거 저장하면 메쉬 파일로 나와가지고 다른 뷰에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한번 이제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 혹시 잠깐 이 경로에 있을 것 같은데, 왠지 로레고 이거 같네요. 이 파일이 이제 obj 파일이 되는 것 같고, 이거를 아마 메쉬랩이 없네. 메쉬랩을 켜서 저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메쉬랩을 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나오네요. 파일로 obj 파일이 3D 메쉬 저장된 거고, 학습된 결과를 이제 다른 뷰어에서, obj 같은 경우에는 유니티나 뭐 여타 다른 이제 게임 엔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이제 확장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